예, 맥주와 막걸리 등 이 일부 주종에 대한 세금 부과 방식이 내년부터 종량세로 바뀝니다. 이 종가세로 지정된 지 52년 만에 변화인데 전 주종으로 확대되면 산업 구조가 한꺼번에 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10,000원에 4캔을 살 수 있어 큰 인기를 끌었던 수입 맥주. 하지만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맥주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10년 만에 첫 역성장 기록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서도 올해 1, 2월 맥주 수입액이 1.5% 감소했습니다. 수입 맥주는 2017년 50% 성장률을 찍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이후에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지만 올 1분기 들어 주춤한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수입 맥주가 지난해만 해도 점유율 20%를 돌파했지만 올해로 접어들면서 시장 확대를 멈추고 성숙기에 돌입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성장세에 제동이 걸린 수입 맥주는 최근 정부가 술에 매기는 세금인 주세법 개편에 나서면서 또 한 번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맥주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겼는데 주세법 개편으로 양에 따라 매기는 종량세로 바뀝니다. 주류세가 개편되면 1리터짜리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는 모두 같은 830원의 세금을 냅니다. 따라서 기존의 830원보다 높은 세금을 냈던 고가 수입 맥주는 세 부담이 줄지만 이보다 적은 세금의 저가 수입 맥주는 부담이 커집니다. 편의점에서 10,000원에 4캔으로 판매하는 제품들이 저가 수입 맥주에 속합니다. 정부는 맥주 시장 경쟁이 치열하고 국내 맥주 3사가 국산 맥주 생산과 수입 맥주 공급을 함께하고 있어 세금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변화가 당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종량세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똑같은 세수 중립적인 측면에서 보면 종가세로 하든 종량세로 하든 똑같은 총세수가 발생한다고 볼 때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면 아무래도 가격이 싼 주류는 세금 부담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폭이 이렇게 아주 큰 폭이 아니고 수입 맥주를 누가 파냐면 결국은 국산 맥주 회사들이 상당 부분 판다는 거죠. 서로 이제 그 상쇄가 되지 않겠느냐. 그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세금이 올라가는 주류도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못 시킬 거다. 하지만 세금 인상 시 가격 상승은 아니더라도 4캔 만원 맥주가 3캔 만원으로 바뀔 수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날개 돋친 듯 팔리다 판매량이 줄어들며 기세가 꺾인 수입 맥주. 주세법 개정에 따라 저가 브랜드 중심으로 가격마저 오를 경우 타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맥주 회사들이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지영입니다. 예, 이 맥주 주세 변경 문제는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로 불러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일보에 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맥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합니다. 예, 뭐 상당히 좀 많이들 먹는 그런 주종인데 맥주 이 세금을 매기는 기준 이것이 종가세, 종량세 이렇게 나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종량 이렇게 하면은 언뜻 쓰레기 봉투 같기도 하고 이게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떤 거예요? 네, 주세법은 뭐 이름 그대로 주류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데요. 기존에는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해 왔습니다. 네. 맥주값에 뭐 몇 %씩으로 매기는 건데요. 네. 종가세를 적용했을 때 국산 맥주는 이제 제조 원가에 판매 관리비와 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 표준으로 잡고 72% 세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반면 수입 맥주는 공장 출고가와 운임 비용이 포함된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 신고가에는 이제 홍보나 마케팅비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국산 맥주 업체들은 홍보와 마케팅비가 포함되지 않는 데다 수입 맥주 업체가 제조 원가를 속이고 마음대로 신고가를 책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세법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을 제기해 왔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10,000원에 4캔씩의 마케팅을 할 수 있고 또 가격 경쟁력 또한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데요. 이에 따라 가격이 아닌 용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리터당 1,000원 이런 식으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건데요. 이 개편안을 적용하면 뭐 카스던, 하이트던, 뭐 버드와이저건 300ml로 용량이 같다면 이제 모두 같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얘기하는 거를 가만히 이제 뭐 전한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수입 맥주하고 우리나라 국산 맥주하고 세금을 물리는 게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 맥주는 공장 이제 출고가가 제조 원가의 판매 관리비와 이제 이윤을 더한 값으로 매겼는데요. 수입 맥주의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신고한 가격에 따라 우선 세금을 매기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뭐 국산 맥주들의 주장에 따른 국산 맥주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홍보나 마케팅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더 낮게 해서 이제 세금이 더 낮게 책정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건 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거는 우선 수입이랑 이제 여기 제조하는 것과 수입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예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주세를 정리를 하면서 수입 맥주건 국산 맥주건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업계에서는 좀 반기는 그런 표정이겠어요? 네. 자, 10,000원에 4캔. 수입 맥주가 아무래도 세금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성장세가 좀 줄어들고. 근데 이런 조짐이 벌써부터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 주세법이 적용되기 전부터 뭐 좀 성장세가 주춤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뭐 저렴한 가격을 내세웠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수입 맥주 성장세는 뭐 거의 폭발적이었는데요. 예.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류업체 몇 곳에 뭐 맥주 브랜드 몇 개가 시장을 거의 과점한 형태였지 않습니까? 네. 네, 다양한 맛이 이제 나는 수입 맥주가 이제 10,000원에 4캔 이렇게 팔다 보니까 이러한 과점 체계가 조금 무너지게 되긴 했는데요. 2013년에는 수입 맥주 시장 점유율이 뭐 4.9%에 불과했는데요. 지난해에는 19%로 급상승했고요. 2017년에는 50%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었고 이후에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수입 맥주 성장세가 최근에는 좀 둔화됐는데요.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맥주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 하락했습니다. 네. 뭐 하락폭이 사실은 크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이거는 또 10년 만에 첫 역성장 기록이라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뭐 인기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수입 맥주 시장이 클 만큼 컸기 때문에 성장세가 둔화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세금을 적용하는 기준이 이제 같아진다는 점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은 중저가 브랜드들 소위 말하는 중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되는 또 대형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했던 거와는 뭐 큰 차이 없이 오히려 또 감세가 되는 그런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세법이 바뀌면 수입 맥주 중 좀 저가 브랜드들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 지금 생길 것 같은데요. 1리터짜리 맥주라면 국산과 수입 모두 830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고가 수입 맥주였다면 아무래도 신고가가 높았을 테니까 830원보다는 좀 비싼 세금을 내었을 가능성이 클 테고요. 네. 반대로 저가 브랜드라면 아마 830원보다 좀 낮은 세금을 내었을 것일 테니까 이번 주세법 개편으로 이제 모두 같은 세금을 내게 되면서 830원보다 낮은 세금을 냈던 브랜드들의 세금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네. 세금 인상은 당연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10,000원에 4캔 팔던 걸 10,000원에 3캔 이런 식으로 좀 슬며시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가 브랜드들의 가장 큰 경쟁력이었던 가격 매력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선택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국산 맥주 업체들이 테라나 발포주 같은 맥주 신제품으로 소비자 입맛 잡기에 나서면서 저가 브랜드들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괜찮습니까? 국산 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세 기준이 바뀌면서 수입 브랜드 같은 경우 저가 브랜드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그 가격이 좀 일률적이어가지고 세금이 인상되거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제로 뭐 사러 가보면은 수입 맥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을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저가 브랜드 쪽에서는 오히려 가격을 좀 인상하고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가격 경쟁력이 이제 인상에 따라서는 근데 10,000원의 네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나오는 게요. 이제 높아진 세금 10,000원의 네켄에는 이제 비싼 브랜드도 있고 낮은 브랜드도 있을 텐데 이제 비싼 브랜드의 세금 이제 인하분이 낮은 브랜드 세금 인상분을 상쇄할 것이기 때문에 10,000원의 네켄은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켄 맥주는 계속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네, 지금 정부와 업계에서는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리포트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다른 주종으로도 종량세로 이렇게 좀 바뀔 가능성도 좀 있습니까? 아직은 맥주랑 막걸리에만 적용하고 있고 소주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국민 술이다 보니까 세금을 지금 섣불리 이렇게 바꾸기엔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네. 차츰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맥주랑 막걸리만 바뀌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내용은 좀 더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예. 김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